(2020년 6월) 서호주 지방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선 두 남녀.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파인 동양인 남성과 20대 동양인 여성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빠와 딸, 부녀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지금 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법정에 섰습니다. 아빠는 딸이 죽였다고 말하고 딸은 아빠가 죽였다고 말합니다. 서로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막장 같은 상황. 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호주 퍼스. 호주 서부에 위치한 도시 퍼스는 2023년 기준 인구 약 220만 명이 살고 있는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에 이어 호주에서 네 번째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2016년 7월 2일, 알렉스는 오늘 프리멘틀 근처에 있는 스완강의 친구와 낚시를 가기로 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 알렉스와 친구는 스완강에 도착합니다. 알렉스가 낚싯대를 강에 던지려는 찰나, 저게 뭐지? 알렉스는 물 위에 무언가 떠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파란색 여행용 가방이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의 여행용 가방이라 호기심에 두 사람은 가방을 건져 올리기로 합니다. 가방의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무거운 거지? 두 사람이 가방을 열자 가방 안에서 갑자기 사람의 다리가 튀어나옵니다. 놀란 두 사람은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몇 분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여행용 가방을 열어 그 안을 확인합니다. 가방에는 하의가 벗겨진 채 숨진 여성이 들어있었습니다. 물속에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데다 얼굴과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받은 듯 얼굴이 심각하게 훼손돼 있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애를 먹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외상으로 머리와 얼굴에 25차례 둔기로 인한 외상을 입어 치명적인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사망한 지 2일에서 3일 정도 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아시아인으로 키 158cm, 체중 59kg, 나이는 35세에서 45세 사이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도쿄 디즈니랜드 로고가 새겨진 검은색 티셔츠와 카트만두 브랜드의 파란색 조끼를 입고 있었고 하의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네 번째, 여행용 가방 안에는 가방이 물에 잘 가라앉도록 하기 위해 무게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넣어둔 것으로 보이는 세라믹 목욕탕 타일이 들어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피해자는 눈썹 문신을 한 상태였고 치과 치료를 받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경찰은 고생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몸이 건강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비교적 부유한 형편의 여성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비교해 보지만 일치하는 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앞서 발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원을 시도합니다. 이 사진이 경찰이 3D 기술을 이용해 복원한 피해자의 얼굴입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35세에서 45세 사이 여성으로 추정됐으나 이후 30세에서 50세 사이의 여성으로 수정됩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합니다. 해당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고 경찰은 250건이 넘는 제보를 받지만 대부분 수사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제보들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도 파악하지 못한 채 수사는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발견된 스완강에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잠수부를 투입하고 수중수색을 벌입니다. 그 결과 발판에 도마가 묶여있는 킥보드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범인이 킥보드를 이용해 피해자가 든 여행용 가방을 옮겼을 거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킥보드가 발견된 주변에서 돋보기 안경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스완강에서 발견된 킥보드와 도마의 모델명과 제조회사 정보 등을 통해 피해자와 용의자의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의미 있는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지만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현재 경찰이 기대할 수 있는 건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피해자를 찾아 실종 신고하는 것뿐이었습니다. 2달 후 드디어 경찰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옵니다. 2016년 9월 25살의 티파니 완이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엄마랑 연락이 안 돼요. 저는 학교 때문에 멜버른에 있는데 엄마랑 2달 전에 보고 못 봤어요. 엄마랑 너무 연락이 안 돼서 퍼스 집에 와보니 엄마 차는 집에 있는데 엄마가 안 보여요. 도와주세요. 경찰은 티파니 어머니의 집으로 갑니다. 그녀는 퍼스에서 부촌으로 유명한 모스만 파크에 살고 있습니다. 집 외관만 봐도 그녀가 엄청난 부자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티파니는 학교 때문에 멜버른에서 지내고 있어 집에는 어머니 혼자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집안을 수색합니다. 집안은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고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수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 또한 없었습니다. 경찰은 딸 티파니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머니와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죠? 경찰의 물음에 티파니 원이 말합니다. 엄마랑 6월 30일에 마지막으로 봤어요. 제 졸업식에 대해 잠깐 얘기하고 엄마는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동양인 남자가 운전하는 흰색 차를 타고 떠났어요. 그게 엄마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치료를 받기 위해 스위스를 가시는데 그 전에 친구와 호주 여행을 하실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대학 졸업식에 오실 수 없다고 했죠. 경찰은 탁자 위에 놓인 액자에 주목합니다. 사진 속 여성이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었습니다. 그 여자 같은데... 경찰은 2달 전 스완강에서 발견된 동양인 중년 여성을 떠올렸습니다. 경찰은 티파니 어머니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합니다. 2016년 9월 5일 DNA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스완강에서 발견된 여행용 가방 속 여성은 바로 티파니의 어머니 58살 천페이 원이었습니다. 천페이 원, 당시 나이 58세. 그녀는 중국에서 태어나 싱가포르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천페이 원은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인 남편 와남핑을 만나 결혼해 딸 티파니를 낳았지만 곧 이혼하게 됩니다. 1999년 이혼한 천페이 원은 딸 티파니와 호주로 이민을 옵니다. 호주 시민권자인 그녀는 영어, 북경어, 광둥어, 말레이시아어 등 여러 언어를 구사했으며 미술에도 조예가 깊어 예술가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한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했죠. 2002년 천페이 원은 퍼스의 부촌으로 유명한 모스만 파크로 이사해 해변에서 가까운 지금 집을 구매합니다. 그녀는 호주에만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은행 예금 등의 현금성 자산도 상당했습니다. 천페이 원은 예술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막대한 부의 원천은 사실 이혼하면서 전 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말수도 적어 평소 이웃과의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가 다니는 교회나 절에서 가끔 마주칠 수 있는 정도였죠. 이웃이 말합니다. 천페이 원은 여기에서 거의 15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말 한마디 나눈 적이 없죠. 마치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녀는 가족 말고는 따로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과도 왕래가 잦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혼 후 딸과 따로 살았고 딸 티파니가 성인이 되면서 잦은 의견 충돌과 갈등을 빚게 되고 자연스레 가족과의 사이도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사람들과 워낙 왕래가 없었던 터라 천페이 원이 실종된 지 2달이 넘도록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딸 티파니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영원히 미궁에 빠질 뻔했던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전담반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2명의 용의자를 찾아냅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천페이 원의 전남편 와남핑입니다. 와남핑, 당시 나이 67세. 그는 싱가포르인으로 천페이 원과는 2번째 결혼입니다. 이전 결혼에서 와남핑은 2명의 딸이 있었고 천페이 원과의 결혼에서 딸 티파니 원을 낳습니다. 와남핑은 상당한 재력가로 온라인 게임 회사, 수력발전소, 나이트클럽, 보석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사업에 몰두한 나머지 가정을 소홀히 해 천페이 원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혼하게 됩니다. 와남핑과 천페이 원, 2사람 사이는 매우 나빴습니다. 천페이 원은 딸이 전남편 와남핑과 관계를 유지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와남핑을 피해 딸을 데리고 호주로 이민와 버리죠. 천페이 원은 딸 티파니에게 아빠와 만나지 말 것을 강요하고 연락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와남핑에 대해 조사하던 경찰은 그가 6월 30일 호주에 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와남핑은 천페이원과 이혼하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딸 티파니 완이 천페이원을 마지막으로 6월 30일에 봤다고 했습니다. 티파니의 말대로라면 와남핑이 호주에 들어온 날 공교롭게 천페이원이 사라집니다. 와남핑은 천페이원과 이혼 후 사업이 급격히 악화되고 심각한 자금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결국 파산하게 됩니다. 정부인 천페이원은 와남핑과 이혼 당시 막대한 위자료를 받았고 여전히 상당한 재력을 자랑합니다. 경찰은 와남핑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합니다. 와남핑은 전부인 천페이원과 이혼 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아내와 이혼하긴 했어도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냈어요. 돈이 필요한 전남편과 돈이 많은 전부인, 그리고 외국에 사는 전남편이 호주에 온 날 전부인이 사라집니다. 경찰은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천페이원의 외동딸 티파니 완입니다. 티파니 완, 당시 나이 25세. 그녀는 부유한 부모를 둔 덕에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고 티파니는 어머니 천페이원을 따라 호주 퍼스로 이민을 옵니다. 2011년 티파니는 멜버른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퍼스를 떠나 멜버른으로 이사갑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학업 때문이었지만 티파니 친구의 말에 따르면 티파니는 어머니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에 학교를 핑계로 독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티파니는 경찰 조사에서 자기가 엄마를 많이 사랑한다는 걸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엄마와 갈등을 겪는 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경찰은 티파니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티파니는 어머니가 사라지고 2달이 지난 뒤에야 어머니의 실종 신고를 합니다. 2달이라는 시간 동안 티파니는 어머니 천페이원에게 일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모습만 보였을 뿐 연락이 없는 어머니를 걱정해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호주 여행을 가고 치료를 위해 스위스에 다녀온다는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일까요? 어머니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정말 몰랐던 걸까요? 8월 4일, 티파니가 오랫동안 고대했던 대학교 졸업식 날입니다. 티파니는 아버지 와남핑과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천페이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졸업식 내내 티파니는 환하게 웃으며 무척 행복해 보입니다. 티파니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티파니가 졸업식 전에 많이 걱정했어요. 티파니는 아빠랑 언니들을 자기 졸업식에 초대하고 싶어 했는데 자기가 아빠랑 언니들하고 연락하고 지내는 걸 엄마는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동안 자기가 몰래 연락하고 지낸 걸 엄마가 알게 되면 난리가 날 게 뻔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척 걱정했어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 했는데 졸업식에 나타난 티파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대학을 졸업하면 엄마가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했거든요. 큰돈을 받을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였는지 졸업식 내내 무척 행복해 보였어요. 경찰은 와남핑과 티파니, 부녀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합니다. 두 사람은 마치 미리 짜기라도 한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6월 30일, 와남핑은 막내딸 티파니의 졸업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호주 퍼스로 옵니다. 그리고 모스만 파크 집으로 가죠. 와남핑의 모습을 본 천페이원이 길길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와남핑이 딸의 졸업식에 참석하는 걸 결사코 반대합니다. 와남핑과 천페이원, 두 사람은 딸 티파니의 졸업식 참석 여부를 두고 크게 다툽니다. 싸움은 격해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천페이원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동양인 남성이 운전하는 흰색 차를 타고 떠나버리죠. 두 사람 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와남핑은 딸 티파니가 그렇게 떠나버린 엄마의 모습에 상처받았을까 싶어 딸의 기분을 풀어주고자 딸의 운전 연습을 도와주고 함께 피자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프리멘틀에서 딸이랑 아침을 먹고 길에서 핫도그도 사 먹었어요. 다음날 퍼스를 떠나는데 공항에서 천페이원한테 문자가 왔어요. 치료를 위해 스위스로 떠날 거라고 하더군요. 그 전에 호주 여행을 할 거기 때문에 티파니의 졸업식에 참석 못할 거라고 했어요. 이후 아내에게 많은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내는 제 연락에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맙니다. 경찰은 모스만 파크에 있는 천페이원의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6월 30일 천페이 원의 집 앞에 흰색 차는 나타나지도 않았고 밖을 나가는 천페이 원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기록에도 그녀가 출국했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6월 30일 이후 천페이 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도 호주 여행에서 숙박한 기록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군. 와남핑과 티파니 완이 천페이 원의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을 받는 두 사람에게서 예전의 다정한 부녀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때 다정했던 두 사람은 지금은 서로가 범인이라며 상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딸 티파니 완의 주장, 티파니가 말합니다. 아빠가 아빠와 언니들이 제 졸업식에 참석하는 걸 엄마에게 허락받는 걸 도와주러 퍼스에 왔다고 했지만 아빠는 엄마를 보자마자 돈 얘기부터 했어요. 엄마와 아빠가 이야기하는 동안 전 아래층에 있었는데 엄마랑 아빠가 돈 문제로 다투는 걸 들었어요. 점점 싸움이 격해지는 듯 하더니 2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 잠잠해졌죠. 잠시 후 아빠가 혼자 2층에서 내려오더니 엄마랑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이 있었다고 했어요. 아빠가 쇠문진으로 엄마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엄마가 죽었다고 했어요. 참고로 여기서 문지는 종이나 책장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눌러두는 물건을 말합니다. 아버지 와남핑의 말에 티파니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모든 건 사고였다고. 저만 조용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했어요. 전 아빠가 교도소에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전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거든요. 아빠를 배신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혼자 남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집을 청소하고 피 묻은 세문진을 깨끗이 닦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 지난 2달 동안 엄마가 살아있는 것처럼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계속 문자를 보냈죠. 그리고 아빠를 위해 13만 5천 달러를 아빠에게 보냈어요. 티파니의 진술이 끝나자 검찰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천페이 원을 스완강에 유기한 건 어떻게 된 일이죠? 티파니가 답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제 방에 있었고 자느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아빠가 저한테 약을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이어 묘한 말을 남깁니다. 아빠가 고의로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고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 와남핑의 주장, 딸 티파니의 진술에 아버지 와남핑이 반박하며 말합니다. 딸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루는 딸이 불안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울면서 엄마가 죽었다고. 자기한테 빨리 와달라고 하더군요. 티파니는 원래 엄마와 사이가 무척 안 좋았어요. 12살에 기숙학교에 가야 할 정도로 심했죠. 티파니의 대학 졸업식에 제가 참석하는 걸 두고 엄마와 심하게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애 엄마가 좋아 티파니가 자기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고 큰 충격을 받았나 봐요. 화가 난 애 엄마가 애한테 물건을 집어던지고 엄청 난리를 피웠나 보더라고요. 여기에 티파니도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이 물건을 집어던졌는데 자기가 던진 쇠문진의 엄마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쇠문진의 머리를 맞은 천페이 원이 딸 티파니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 질렀고 다음날 아침 티파니가 엄마 방에 갔을 때 어머니 천페이 원이 숨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와남핑이 이어 말합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 벌벌 떨면서 세탁실 근처 쓰레기통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티파니는 저에게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딸이에요. 저는 딸을 사랑했고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애 엄마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가방이 물에 잘 가라앉을 수 있게 세라믹 타일을 가방에 같이 넣었어요. 그리고 도마를 킥보드에 묶어 가방을 옮기기 쉽게 만들었어요. 스완강으로 가서 여행용 가방을 던져버렸어요. 킥보드도 물에 버렸는데 그때 제 돋보기 안경도 같이 물에 빠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해당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도 널리 알려집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와남핑, 티파니 둘뿐이었고 두 사람의 진술 외에 다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티파니의 변호사는 주장합니다. 와남핑은 파산한 사업가입니다. 돈에 쫓기고 있던 와남핑과 부자인 전 부인, 이보다 확실한 범행 동기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와남핑이 나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자인 티파니보다 범죄를 저지르기 더 충분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인 티파니 혼자 천페이 원을 제압하고 25번을 둔기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천페이 의원은 티파니가 대학을 졸업하면 파격적인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티파니가 천페이 의원을 죽인다고요? 티파니에겐 범행 동기가 없습니다. 티파니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저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런 제가 엄마를 죽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에 와난핑의 변호사가 주장합니다. 티파니와 천페이 원은 평소 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천페이 원은 소유욕이 강했는데 이 때문에 티파니와 매번 마찰을 일으켰죠. 그러다 이번 대학 졸업식 때문에 그동안 쌓였던 갈등과 불만이 폭발하고 맙니다. 티파니가 어머니 천페이 원이 죽고 난 다음 2달 동안 천페이 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면서도 기분 좋은 밝은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떤 반성이나 후회, 어머니를 잃은 슬픔 등은 보이지 않고 자기가 연루된 사실을 숨기는 데만 급급해 보이죠. 그리고 그녀는 천페이 원이 사망하고 며칠 동안 11만 달러, 2만 5천 달러를 아버지 와난핑에게 송금합니다. 이 돈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와난핑은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호주를 2번 더 옵니다. 만약 그가 진짜 범인이라면 제발로 이렇게 호주를 오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천페이 원의 정확한 사망 시각을 모르는 상태에서 와난핑이 천페이 원이 죽은 다음에 호주에 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배심원단은 4일에 걸친 수기 끝에 티파니의 손을 들어줍니다. 와난핑에게는 확실한 범행 동기가 있고 범행을 실행할 능력도 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와난핑은 전부인 천페이 원에 대한 1급 살인 혐의로 20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증거인멸을 도운 티파니에게는 유기징역 4년 10개월이 선고됩니다. 2019년 11월 7일 티파니 원은 가석방으로 사회에 나옵니다. 그녀는 어머니 천페이 원의 엄청난 재산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티파니 원이 무리 없이 어머니의 유산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티파니처럼 범죄 혐의가 인정된 자에게는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진짜 누가 범인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